안녕하십니까. 무민명리 강의록. 오늘은 신임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무민명리 강의록 50페이지 신임금입니다. 신임금, 보석, 아름답다, 면도칼같이 날카롭다, 부드럽고 세밀하며 강한 불은 좋지 않다. 경금과 천간에는 경금과 신금이 있습니다. 경금은 단단하고 크고 또 완성이 되었긴 하지만 좀 투박한 것들을 말하는 그 반면, 신금은 아주 작고 때로는 작지는 않지만은 예민하고 아주 날카롭고 칼날이 바짝 서 있는 면도칼이나 때로는 바늘 같은 것을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주변에서 말할 때는 면도칼, 바늘 이런 말도 합니다만은 보석이라고 하는 말도 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금일주들은 미인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미인은 아니래도 미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틀이라든가 보기는 훨씬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금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바늘, 면도칼 이런 것처럼 성격도 좀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고 예민한 기질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의 의입니다. 신은 새롭다는 의미에서 새 신자에서 왔는데 결실을 맺는 열매로 새로워진다는 뜻으로서 만물의 새로운 탄생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서리와 같아서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지만은 주변의 모든 것을 뒤엎어서 변화시키고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날카롭고 예민하다 보니까 상하게 한다는 말이 나오겠지요. 또 새로 고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덩어리라고 하는 어떤 큰 덩치에서 아주 세밀하게 바뀌고 때로는 변화하고, 이런 가을이라고 하는 결실로 따지면은 완성이 된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뀐다, 새로운 의미다, 때로는 결실이다, 이런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신금은 보석입니다. 보석이다 보니까 예민하고 때로는 보석이다 보니까 탐하는 사람도 많지요. 그래서 신금일주들은 주변에 인기는 많습니다만은 자기 자신은 좀 고통이 많습니다. 때로는 슬픔도 많고요. 때로는 세밀하고 정밀한 기질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정확하고 분명하다 보니까 또 주변에서 좋다 싫다 얘기하는 것들처럼 약간의 호불호가 있습니다. 사람이 정확하고 분명한 얘기를 듣는 것은 좋아합니다만은 그게 내가 좀 아프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그러다 보니까 신금일주들은 또 때로는 정확하게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명하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정확하고 분명한 사실이기는 하지만은 내가 아플 수는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신금일주들은 주변에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뚜렷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석이다 보니까 탐내는 사람도 많고 때로는 나 자신이 까다롭고 예민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거나 주변에 많은 사람과 관계 맺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알면은 넓게 알기보다는 깊이 아는 사람들이 많고 또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그 사람이 기질을 드러내는 것들처럼 주변에 생활이 으트러진 사람이라든가 때로는 생활이 좀 방종한 사람들은 이 신금일주들은 조금 무시하면서 그 사람을 알러보면서 가깝게 지내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뚜렷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금일주들은 조금 고달프다. 특히 이제 배우자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봤었을 때는 특히 신금 옆에 배우자를 나타낸 재관이 같이 있을 경우에는 이 신금일주들은 조금 고락이 심합니다. 때로는 인연이 쉽게 끊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오래 이어간다, 이것도 그렇고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평범하게 따지면은 그래서 신금일주들은 조금 여러 가지 면으로서 고통도 많고 슬픔도 많고 기복도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일간의 장점입니다. 섬세하고 깔끔하며 약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단단하고 야무지며 의리나 정의로운 성격으로 스마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날카롭고 예민하지만은 바늘과 칼이 되려고 하면 얼마나 쇠를 두드려야 되고 단단하고 조그맣게 만들어야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단하고 야무지다라고 하는 말들도 나오는 겁니다. 반듯한 모습을 보이며 자세가 흐트러지는 일이 없고 다른 사람의 질책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항상 주의하며 자기 관리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이 정확하고 분명하고 특히 이제 주변의 정리정돈까지 잘하는 사람이다 보니 일상이 자기 자신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술을 먹거나 때로 어떤 생활에서 좀 늦어지거나 이런 경우 지각이라든가 시간 약속이라든가 자기가 뱉은 말들에 대해서는 좀 지키려고 반드시 0과 100을 말하자 그러면 꼭 0과 100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지려고 하고요. 때로는 정확하고 분명한 기질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든가 좀 어렵게 생각하는 일들은 잘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것들을 강요를 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어떤 약속이라든가 이런 걸 못 지키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호불호가 갈릴 만큼 아픈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에 보겠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일을 처리할 때 정확하면서도 치밀하고 단호하게 처리하며 분석, 기획 능력, 계산 능력이 뛰어나서 어느 곳에서나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특기가 신금은 바늘, 면도칼 이런 어떤 줄 맞추고 각 맞추고 매점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일 때는 신금일주는 특히 잘 써먹을 수 있는 기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어떤 그런 일들을 맡았었을 때 숫자 맞추기라든가 때로 어떤 결산이라든가 정확하게 재고를 파악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일을 할 때는 이 신금일주는 아주 유용하게 쓰이지요. 그러다 보니 자기가 더 정확하고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약간의 강박 같은 기질도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힘들어지지요. 사람이 조금 실수하거나 조금 퍼지거나 조금 늘어지거나 이렇게 좀 쉬어가야 될 때도 있는데 신금일주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 달달달 볶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지는 않지만은 대체로 신금일주들은 좀 살이 좀 안 찌는 편입니다. 덜 찐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흔히 말하는 날씬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모가 단아하고 아름다우며 언행이 반듯하고 정확하며 항상 멋을 알며 미모에 신경 쓰고 유행에 앞서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인이든지 아니면 아까 미인은 아니어도 보기 좋은 어떤 옷 같은 거 입었었을 때 틸이 좋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틸이 좋게 하기 위해서 조금 장식하기도 하고 남한테 허접하게 보이기 싫어서 자기 자신의 어떤 몸도 잘 가꾸고 색상이라든가 어떤 색깔 조화, 어떤 유행 이런 것들도 쫓아간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쫓아간다는 말보다는 그것을 잘 자기 몸에 맞게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행에 민감한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은 다 돈이 유행에 민감하다고 해서 비싼 걸 사있거나 이런 건 아니겠지요. 그래서 주변의 흐름을 보고 나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가격에 상관없이 잘 갖춰 입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향들이 대체로 좀 계획적이고 원리 원칙적입니다. 침착합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대부분 그럴 수도 있어 라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풀어나갈까, 일어난 일은 어쩔 수는 없지만은 일어난 거는 일어난 거라도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좀 침착하고요, 정확하고 분석, 기획 능력도 있습니다. 냉철한 판단력도 합니다. 감정에 좀 흔들린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표현은 아니고요. 쿨하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여기서 이만큼 딱 줄긋듯이 자를 딱 긋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뒤돌아보지 않는 성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떻게 말할까요? 이런 경우는 상담의 어떤 분야에서는 사람을 상대해서 마음을 읽어주고 이런 것보다는 어떤 진로라든가 취업이라든가 코칭이라든가 어떤 길이라든가 체계적이 있거나 단계별로 딱딱딱 이루어지는 이런 분야의 일들을 더 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고 분석하고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획 파트라든가 또는 숫자와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파트도 잘 어울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음금의 단점입니다. 보석이라서 자존심이 강하여 자아도취에 빠져 다른 사람의 눈총, 비난, 질시를 받을 염려가 많습니다. 보석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많고 자기 자신이 거울을 보면 내가 좀 날씬하거나 또 이쁘구나 이런 것들을 본인 자신이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자아도취인 성향도 좀 있고요. 그래서 남이 뭐라 그러건 말건 내가 주변에 인기 있는 것도 내 복이려니 생각을 하면서 조금 남들한테 허접하게 보인다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비난, 때로는 또 무시하는 경향도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력이 강할 때는 남들이 두려워할 정도의 냉혹함과 칼로 도려내는 듯한 독선을 뱉으며 포용력, 여유로움이 부족하다. 그렇겠죠. 당연하죠. 그래서 아까 면도칼과 같이 바늘과 같이 정확하고 분명한 기질이 있다 보니까 이런 냉혹함, 칼로 때리는 독살스러운 그런 맛들, 포용력이라든가 여유로움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스스로 파란을 일으킬 소지가 많고 이성의 구애, 유혹을 많이 받으며
화려함과 아름다움에 빠져 사치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금이 남들한테 인기가 있고 주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더욱더 돋보이게 하고 싶어서 유행이라든가 주변의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잘 갖추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황별로 새 옷을 좀 자주 찾았고 새 것을 자꾸 갖추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비용이 좀 들지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알뜰하다거나 이런 것도 때로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백하거나 순수함에 지나쳐 냉정하거나 까다로운 일면으로 어지간한 사람이 비위를 맞추기는 힘듭니다. 그렇죠. 아마 너무나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살지 않고 우리가 일상에서는 뭐라 그럴까, 너무나 생활이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모든 일을 완벽하게 규칙적으로 하지는 못합니다. 때로는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상황 따라 나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내가 약속을 못 지키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신금일주는 그런 용서라든가 좀 포용력이라든가 이런 게 약하다 보니까 내가 좀 너무 냉정하거나 이런 어떤 뭐 남들한테 비위를 맞추기거나 때로는 남들이 내 비위를 맞추는 것들을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쉽게 친하게 지내거나 속을 터놓고 얘기하는 경우가 드물며 항상 마음속에 다음을 대비하고 준비합니다. 정확하고 분명한 사람이다 보니 자신의 기질적으로 자기 자신과 같은 사람은 주변에 흔치 않으리라고 봅니다. 때로는 이게 포용력이라든가 용서하는 기질이 약하다가 보니까 사람이 항상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냉정하고 냉철하게 그 관계를 잘라버리고 뭐 너와 관계는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어떤 찾아간다거나 다른 인연을 만나거나 이런 것들을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자기 자신이 아주 남한테 자존심도 세고 이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허접함이라든가 자기 자신의 부족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변에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속 터놓고 얘기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런 사람이 흔하게 있지는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부정적이고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이 좀 강합니다. 또 자기 주관적인 성향이 또 뚜렷해요. 자기 말이 맞고 자기가 하는 행동이 대체로 옳다, 정확하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남한테 아픈 말도 많이 하죠. 정확하고 분명하다는 것을 빙자해요. 그 사람의 상처난 곳을 찌르고 좀 해집는다고 표현을 하지요. 이런 것도 좀 많이 합니다. 꼼꼼하다 보니까 정확하다 보니까 잔소리가 심하기도 합니다. 그걸 계속 여러 번 하기도 하는 경우들을 뚜렷하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금은 그냥 단순하게 따지면은 겉모습은 아름답고 보기는 좋습니다만은 조금 정확하고 분명한 기질 때문에 주변에 호불호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금의 절기입니다. 신금은 천간은 10개의 천간이 있죠. 그러면 1년에 365일입니다. 천간은 1년에 신금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한 36.5명 정도 평균적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봄에 태어나는 신금, 여름에 태어나는 신금, 가을에 태어나는 신금, 겨울에 태어나는 신금이 각각 역할이 조금씩 다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금은 어느 절기에 태어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을 가장 잘할까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어보면은 신금은 아주 날카롭고 예민한 칼입니다. 바늘과 같고 정확하고 분명하지요. 그럼 칼날이 언제 가장 잘 반듯하게 서 있을까요? 물론 신금은 겨울에 자신의 칼날이 분명하고 날카롭고 예민하고 바짝 칼날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베도 쉽게 잘라지고 정확하게 분명하게 잘라낼 수 있는 기질도 있겠지요. 그러다 보니 신금은 겨울에 태어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 큽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여름이라고 하면 가을은 어떨까요? 이 신금은 가을에 태어나는 것도 자신의 역할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열매를 따거나 뭐 곡식을 베거나 어떤 이런 나무에서 뭘 따냈었을 때 신금이라고 하는 칼날이 그 역할을 분명하게 하지요. 때로는 겨울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도 좀 아주 겨우 가을 아닌 다음에는 겨우 가을일만 돼도 제법 쌀쌀한 기운이 돕니다. 그러다 보니 신금의 기운은 가을만 돼도 겨울이라고 하는 희망도 있고 자기 자신도 조금 더 차가운 기세이기 때문에 계절에 자기네 칼날을 잘 써먹을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신금은 가을에 태어나는 신금도 역할이 있다라고 조금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여름은 어떨까요?
신금은 정확하고 아름다운 보석이고 장식이 많이 되어 있는 보석입니다. 그리고 경금처럼 단단한 보석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금은 불이라고 하는 태양의 빛 에너지는 좋아합니다만은 열 에너지에는 좀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화는 여름이라고 하는 열기가 뚜렷하게 지지에서 올라오면은 자기 자신이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은 여름은 좋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봄은 어떨까요? 봄은 아직 주변에 초목이 있는데 초목은 아직 튼튼한 나무라든가 이런 어떤 큰 줄기 같은 게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면도날 칼날이 옆에 가깝게 가면은 이 신금이 그 어떤 풀들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봄이라고 하는 절기에 신금도 좋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시간은 언제 태어나는 것이 신금의 역할이 가장 크게 할 수 있을까요? 신금은 이게 또 떼타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깨끗하고 보기 좋아야 되지요. 그래서 신금은 자시에 태어나는 것이 좋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두운 밤이기도 하고 또 물이라고 하는 기질이 신금을 아주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기 때문에 신금은 자시에 태어나는 것도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나쁜 시간은 역시 뜨거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시에 태어나는 신금은 그 열기 때문에 신금이 녹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신금이 오시에 태어나는 것은 때로는 좋다라고 말할 수 있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오시에 태어나는 것은 썩 좋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신의 절기, 봄, 인묘진, 아직은 어린 묘목이다. 날카로움을 감당하기 어렵다. 그렇죠. 신금의 날카로움이 어린 묘목들의 신금의 날카로움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여름, 사오미, 열기가 강한데 부드러운 금속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 신금은 아주 부드러운 금속이고 모두 완성되어 있고 세밀하기 때문에 열기를 감당하기 어렵다 그랬죠. 자기 자신이 녹아서 때로는 물렁물렁해져서 변형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을, 신유술, 열매를 맺는 시기라서 수확하기 수월하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열매도 따야 되고 가지치기를 해가면서 어떤 곡식도 베어야 되고 이럴 때는 이 신금의 역할이 아주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도 괜찮죠. 겨울, 해자축, 날카로운 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 그래서 칼날이 바짝 서 있기 때문에 겨울에 태어난 신금은 뭐든지 잘라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은 겨울에 태어나는 것을 가장 좋다라고 칩니다. 그러니까 신금 겨울 꼭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천간이기론입니다. 신금이 천간에 어울릴 때 어떤 천간과 어울리면 좋은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이라고 하는 보석입니다. 이 보석이 있었을 때 주변에 어떤 것이 있었을 때 이 신금이 가장 어떤 날카롭고 예민하고 주변에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랬었을 때는 이 신금은 임수와 어울리면 아주 좋다라고 봅니다. 임수와 어울릴 때는 이 신금이 임수와 어울리면 자기 자신의 묻은 때라든가 이런 것을 다 털어내고 더욱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자신의 날카로움도 더욱 세밀하게 씻을 수 있죠. 그래서 신금은 임수와 어울리면 아주 좋습니다. 특히 신금이 진시에 태어나면 임진시에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신금이 임진시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쓸고 닦고도 아주 잘하고 집안 청소 같은 것도 잘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관리라든가 주변의 어떤 이런 청소라든가 정리정돈 아주 잘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라라고 잔소리도 잘하고요. 강요도 하고 또 좀 아픈 소리까지도 잘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떨까요? 역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좋습니다.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금이 자르기에는 힘이 듭니다. 왜냐? 날카로운 칼로 면도날로 이만한 큰 나름들이의 나무를 자를 수는 없지요. 그러다 보니 신금이 간목이 있었을 때는 신금이 좀 고달픕니다. 자기 자신이 나무를 베려고 하니 자기 자신의 능력의 최대치를 끌어내도 나무가 꺾이지는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신금이 간목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말할까요? 돈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량은 특히 정과 어떤 이런 거 정을 보다는 덕을 우선으로 바라보죠.
덕의 제1번은 금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금이 갑이 있었을 때는 좀 고달프고 뭐 이렇게 좀 힘들게 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재복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은 갑도 괜찮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병화가 있어도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금 입장에 따지면 병화는 괜찮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완벽하게 괜찮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뭐든지 좋은 거는 한 개씩만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 개 있다라든가 많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 좋은 게 그 역할보다는 나쁜 역할들을 많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금일주 여자한테 병화는 남편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배우자를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 배우자가 병화가 여러 개 있으면은 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꼭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그래도 좋은 역할을 때로는 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병화는 좋다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또 나쁘다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병화는 이렇게 괄호를 쳐넣습니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의미지요. 그래서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간이기론 천간에 임, 보석의 때가 쉽게 지니 빛을 발하며 청백하고 깔끔합니다. 그래서 신금이 임수와 어울릴 때는 아주 깨끗하고 깔끔하고 자기 자신의 주변 정리도 잘하면서 아주 뭐 날카로운 기질도 뚜렷하게 드러냅니다. 갑이죠. 힘들고 고달프기는 하지만 재물의 인연은 있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 날카롭고 예민한 칼로 큰 아름드리 나무를 벨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나무에는 열매도 달려있기 때문에 그 열매를 자를 때는 신금이 쓰임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니까 신금이 갑목과 어울리게 될 때는 고달프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재복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이 갑목과 어울리면 재복이 있다. 그 다음에 병화 빛이 강하게 비추니 남편, 직업, 자식이 빛난다. 이거는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병화가 한 개만 있었을 때 특히 시간에 있었을 때 병화는 신금한테 병화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남편을 자식을 직업을 빛나게 합니다만은 이게 문제는 하나 더 있다라든가 때로는 연에 있는데 시에 있다라든가 때로는 하나가 있는데 대운에서만 40대쯤 온다라든가 이럴 때는 이게 꼭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괄호를 쳐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토는 어떨까요? 덕은 약하지만은 본인의 발달은 좋다. 뭐 이것도 뭐 기토는 신금을 발달시키는데 역할을 합니다. 라고 자기 자신이 혼자 막 움직이면서 덕받지 못하고 혼자 움직여야 된다. 그래야 내가 성과가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또 뭐가 하면 있을까요? 신금은 괴수는 어떨까요? 이게 이제 날카로운 칼에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이 내리게 되면은 녹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신금이 괴수와 있게 될 경우에는 조금 녹이 쓴다라고 말을 하지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되고 때로는 그렇게 되다 보니 좀 한가하게 조금 놀 수가 있고 때때로 무의도식까지도 합니다. 라고 무의도식은 좀 뭐 과하게 말인가요? 때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을목은 어떨까요? 신금은 을목은 어떨까요? 앞으로 이제 배우긴 하겠습니다만은 을목은 충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금이 이 을목이라고 하는 날카로운 꽃을 때로는 아주 완벽하게 자라지 않는 이런 어떤 뭐랄까 곡식이 벼 같은 경우도 아주 크게 자라지 않고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 중간에 잘라버리는 기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을목이 있었을 때는 더욱 고달프지요. 특히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뭐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부부애로가 쉽지도 않고 때로는 내 주변과의 다툼과 충돌 때문에 사람이 안 그래도 신금이 많은 사람과 잘 지내지를 못하는데 을목까지 있다 그러면 더더욱 힘들게 되는 겁니다. 정화는 어떨까요? 병화가 있으면 정화가 있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금은 예민하고 아주 보석입니다. 완성된 보석이고 세밀하고 자기 자신이 덩치가 크지가 않습니다. 큰 신금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병화는 빛 에너지니까 자기 자신을 빛나게 해주기 때문에 좋지만은 정화는 열 에너지입니다. 열 에너지다 보면은 자기 자신이 녹아버릴 수도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정화가 옆에 있으면은 신금은 녹아버리기도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좀 덕이 없다. 때로는 이게 이제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자기 자신의 녹임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이 고달픕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 경금은 어떨까요? 그렇죠. 덩치 큰 쇳덩어리 뭐 예를 들면은
도끼팀에다가 뭐 목걸이라든가 반지 한 개 집어넣으면은 당연히 신금이 상하겠죠. 그래서 그것도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 다음에 신금의 실제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52페이지에 있죠. 이렇게 사주를 세우고 나서는 오행도 꼭 붙여보라 그랬죠. 그래야지 공부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오행을 붙여보면은 양의 목, 음의 금, 음의 화, 양의 목, 음의 토, 음의 화. 그래서 오행을 붙이면은 목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세 개가 있고, 화가 한 개 있습니다. 두 개 있구나. 두 개 있고, 토가 하나, 두 개가 있습니다. 금이 한 개 있죠? 한 개 있고, 그 다음에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이걸 제가 꼭 쓰는 게 있죠? 이 사람의 일간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절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일간과 절기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그랬습니다. 천간에 어울리면 어떤 게 있는가, 어떤 게 좋은가 라고도 한번 살펴보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행의 과다는 어떤가 라고 한번 살펴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주를 써놓고 나서 이 사람의 사주를 한번 분석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일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보라고 그랬었습니다. 신금의 일간, 기본적으로는 아까 미인이고 정확하고 분명하고 까다롭고 예민하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때로는 고락도 있고 슬픔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했었죠. 우리는 앞에 있는 책 찾아보시면 됩니다. 또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에도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절기는 신금은 언제 태어나는 것이 좋다고 했었습니까? 겨울이 좋다고 했었고, 두 번째는 가을이 좋다고 했었죠. 그럼 이 사람은 언제 태어났습니까? 절기는 여기다가 축월에 태어났습니다. 겨울에 태어났죠. 그래서 신금은 축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절기는 아주 잘 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천간에 어울리면 뭐가 좋다고 했었습니까? 신금은 임수가 좋다라고 했었고, 간목도 좋다라고 했었습니다. 때로는 병화도 좋다라고 했었고, 기토는 그냥 그렇습니다 정도 수준인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은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지요. 이 사람이 연에도 간목이 있고 시에도 간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금은 일찍 발달을 했을 것이고 늦게까지 발달을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직까지 이 정도까지만 배웠으니까 이런 정도까지만 맞춰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행의 과다를 보면 어떨까요? 특별하게 오행이 많은 것은 목이 많지요. 목이 많을 때는 뭐라 그랬었습니까? 분기지화가 발생한다고 했었고, 때로는 이제 오행의 장기는 오행으로 따지면 이제 어떤 건강적인 문제를 꼭 살펴보라고 했었습니다. 목이 많다가 보니 간이 약할 것이다. 이렇게 간 관리 잘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 오행들은 문제가 없는데 수가 없습니다. 수가 없다 보니 아이고 몸이 좀 차시겠네요. 신장 방광 관리도 잘 하십시오. 때로는 피부도 몸이 차가울 수 있으니 항상 따뜻하게 하시고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5회까지의 설명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시면은 그 사람이 지금 올해 이 사람은 74년생이니까 그래 올해 47살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임신대운에 대한 설명을 쭉 맞춰서 해주면 됩니다. 이 정도까지가 가장 뭐 이 사람의 사주를 노멀하게 배운 정도까지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뭐 이 사람도 뭐 제가 상담을 한 사람이기는 한데 뭐 슬쩍 풀어주면은 뭐 일찍부터 발달했다는 이제 신금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할 때 그런 얘기 했었죠. 신금에서 간목은 돈입니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일찍부터 돈을 벌었었고요. 뭐 때로는 제복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어떤 부모한테 물려받은 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자기 자신의 노력을 해서 벌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열심히 많이 벌었었고 그 다음에 또 늦게까지도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복을 뚜렷하게 가지고는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뭡니까? 신금이 간목을 가지게 되면은 자기 자신, 우리가 날카로운 면도칼이 큰 아른들이 나무를 베기에는 힘들다고 했었죠. 그런 데다가 겨울생이고 또 사주에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좀 몸이 약합니다. 좀 뭐 골골골한 느낌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그래도 몸이 약해서 신금이 간목을 베려고 하니 힘이 들고 그러다 보니 뭐 단순하게 돈을 벌려고 하면은 몸이 좀 아프고 때로는 그래도 뭐 자기가 그걸 이겨나가면서 돈을 벌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복은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한 내용을 가지고 사주를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